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는 저희 끝까지 판다팀이 취재한 내용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다음 달까지인 즉석 복권의 1등 당첨자가 지금까지도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 1등 당첨금은 5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복권은 판매 도중 일부에서 문제가 발견돼서 20만 장 넘게 시장에서 회수됐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선 대국민 사기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오늘 첫 소식 먼저 화강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동전 같은 것으로 긁어 당첨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즉석 복권입니다. 이 즉석 복권을 비롯해 우리나라 복권은 그 종류에 관계없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민간 수탁업자인 동행복권을 통해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1,000원짜리 58회차 복권은 지난해 2월까지 판매가 진행됐고 모두 4천만 장 가운데 99.34%가 팔려 반품된 건 2만 7천여 장에 불과합니다. 다음 달 말까지가 당첨금 지급 기한인 이 회차에선 5억 원 1등 복권 1장과 2천만 원 2등 복권 5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57회차부터 62회차까지 1등 복권이 나오지 않은 건 이 회차가 유일하고 2등 복권이 나오지 않은 것도 58회차 5장을 제외하곤 57회차 1장뿐이라 결과가 확연히 다릅니다. 58회차가 다른 회차들과 차이가 있는 건 판매 도중 오류가 발견돼 20만 장 넘는 복권이 시장에서 회수됐다는 점입니다. 오류분에 대한 뒤수습을 안 해주는 거는 이건 국민한테 사기친 겁니다. 사기죠, 당연히. SBS가 입수한 당시 오류 복권과 당첨 확인 데이터 사진입니다. 모자 그림 2개가 일치해 육안상으론 1,000원, 5등에 당첨된 건데 데이터는 일치하지 않아 바코드는 당첨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줄 가운데 8개 알파벳이 각각의 그림을 뜻하는 건데 데이터상엔 같은 그림, 같은 알파벳 쌍이 없는 겁니다. 재작년 9월 6일 6장에서 이런 식의 오류가 발생하자 급히 회수한 복권은 20만 장이 넘습니다. 뻔히 그 안에 1등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사용자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파는 것 자체가 그건 기만이고 사기죠. 당시는 이미 4천만 장 중 복권 1,460만 장이 팔린 상황. 뭐가 들었을지 모를 20만 장을 빼낸 채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나머지를 판매한 건 문제였다는 이야기가 다름 아닌 지금의 수탁 사업자 동행복권 내부에서 터져나온 겁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네, 저희 취재진은 이 즉석 복권에 문제가 생긴 직후에 복권 발행업체 관계자들끼리 나눈 대화 내용과 내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거기에는 일단 복권을 만들고 나면 절대 손대선 안 되는 부분까지 수정하는 걸 검토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박현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복권 당첨 오류가 발견된 다음 날인 재작년 9월 7일 동행복권 관계자들이 만든 텔레그램방입니다. 한 직원이 부득이하게 텔레그램방을 만들었다며 스피또 1058회차 검증번호 데이터를 교체할 수 있다. 관련 영향성 검토를 부탁한다고 합니다. SBS가 입수한 동행복권 내부 보고서엔 이 오류의 원인과 수습 과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복권 오류는 인쇄소 전산 담당자가 운영 서버에 접근해 테스트 시행을 하다 데이터가 훼손되면서 발생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규정상 복권 인쇄와 동시에 시스템상에서 삭제돼야 할 당첨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데이터를 누군가 훼손하고 훼손된지도 모른 채 그대로 넘겨진 겁니다. 임의로 복권 18,000장을 직접 긁어보는 등의 방식으로 검증 작업을 했고 끝자리 0번북, 그러니까 특정 묶음에서 오류를 확인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작업으로 특정해서 시장에서 회수한 복권이 총 20만 장. 밤새 긁었다고 들었어요. 데이터 훼손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그거를 이제 업데이트 하려고 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내부 보고서엔 사고 조치 방안으로 오류 복권 출고 조정과 데이터 보정 등이 적혀 있습니다. 복권 인쇄가 끝나면 손대선 안 되는 당첨 데이터 수정까지 검토했다는 겁니다. 큰일 나죠. 로또에서 했다고 하면 난리 나죠. 예를 들어 로또가 선발행인데 원래는 6번인데 내일 나갈 거니까 7번으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이런 내용을 보고받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복권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면서 당첨 데이터 수정이나 교체는 하지 않았고 회수한 복권 20만 장은 인쇄소 창고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자, 이렇게 복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면 그 즉시 바로 사람들한테 알리고 또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당국과 이 복권 발행업체는 오히려 입을 닫았습니다. 이 일을 조용히 덮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당시 상황을 저희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유수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SBS가 입수한 방안별 장단점 비교라는 제목의 동행복권 내부 문건입니다. 회수한 복권 20만 장에 대해 당첨 데이터를 교체하거나 보정해 다시 출고할지 그냥 폐기할지를 검토합니다. 눈에 띄는 점은 확률상 20만 장에서 1등 배출 가능성 낮음. 단 1등 미배출 시 지속적인 메이저 소비자, 그러니까 복권 매니아들의 민원이 예상되고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고 한 부분입니다. 회수한 20만 장 안에 1등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우려까지 한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겐 알리지 않았습니다. 달라질 수 있는 확률과 기대값은 물론 20만 장을 회수한 사실조차 숨겼습니다. 오류가 발견되고 2달 뒤 일부 언론 보도로 회수 사실이 알려졌을 땐 4천만 장 중 2,500만여 장, 나머지 복권이 거의 다 팔린 뒤였습니다. 시장에서 더 이상 불량이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을 저희는 최대한 막고자 했던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회수의 목적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첨 데이터를 보정해 출고 준비나 하되 1등이 모두 나오면 20만 장을 풀지 말고 거의 다 팔렸는데도 안 나오면 그때 조용히 푸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 경우도 특정 우호적 판매점들을 통해 순차적으로 내보내기로 하고 사전에 정보를 전달한 뒤 혹시 또 불량 복권이 나오면 즉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20만 부를 일단 가지고 있다가 이걸 보정을 하고 1등이 안 나오면 순차적으로 팔자, 이 말을 저한테 보고를 하긴 했었어요. 법에 따라 반기별로 공개하는 관보에서도 해당 건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대로 다음 달 조용히 복권 20만 장을 폐기하고 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근거로 당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사고 대응 매뉴얼 공개를 요청했지만 동행복권은 민간업체 노하우라며 거부했고 복권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내부적으로 아마 그 인쇄업자랑 어떻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하다. 복권인은 다만 이전에도 평균적으로 매번 40만 장 정도는 팔리지 않고 남았고 1등이 다 안 나온 것도 처음은 아니어서 당시로선 최선의 판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네, 이 내용 취재한 박현석 기자와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팔고 있던 복권에 문제가 있는 게 확인이 됐고 그래서 20만 장이나 회수를 했으면 적어도 그 복권을 산 사람들한테는 이 내용을 알렸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산 사람 아니야 이제 살 사람에게도 일단 있는 그대로 그걸 알리고 그 다음에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게 상식이겠죠. 이 오류가 발견된 시점이 4천만 장 중에 3분의 1 정도가 팔렸을 때인데 나머지 3분의 2가 거의 다 팔릴 때까지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일 분통 터지는 부분일 겁니다. 방금 이야기한 나머지가 팔릴 때까지 계속 침묵했던 게 더 화나는 부분이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이게 그 문제의 즉석 복권인데요. 네. 이 즉석 복권은 처음부터 1등 몇 장, 2등 몇 장 이게 딱딱 정해져서 인쇄가 돼서 시장에 풀립니다. 이 로또랑 다른 거죠. 네. 이렇게 정해진 1등, 2등이 전체 복권이 거의 다 팔렸는데도 꽤 남아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불티나게 팔리겠죠. 이 복권 출고율하고 1등, 2등 이 당첨 상황이 인터넷 같은 데 공개가 되거든요. 반대로 이 초기에 1, 2등이 막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거의 안 팔릴 겁니다. 이 58회차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이 1등 한 장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걸 찾겠다고 일부 소비자들이 복권 전국 투어를 다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당국과 발행업체가 만약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네, 뭐 일단 소비자에게 알리고요. 네. 앞에 리포트에도 나왔던 이 사고 대응 매뉴얼대로 했어야죠. 이 끝까지 공개를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데 동행복권 관계자에게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근데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오류가 발견된 즉시 판매 중지를 해야죠. 이 회차는 내부에서도 나머지 있는 것들을 폐기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나왔던 걸로도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궁금한 건 5억 원짜리 이제 1등 복권 이게 어디 있냐 하는 건데 뭐 네. 누가 산 건지 아니면 뭐 횟수된 20만 장이 있는지 이건 확인이 안 되는 겁니까? 네,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샀는데 아직 안 긁고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회수한 20만 장 안에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보다 이 끝까지 1등이 안 나타나면 확인 차원에서라도 이 회수한 20만 장 긁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식의 엉터리 뒷수습 더 이상 못하게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거. 그래서 이 복권에 대한 신뢰도를 더는 망가뜨리지 않는 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판다팀 박현석 기자였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저희가 8시 뉴스에서 사라진 5억 원짜리 1등 복권을 찾아다녔던 이 끝까지 판다팀의 취재한 내용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뉴스에서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뒷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판다팀의 박현석 기자, 화강윤 기자, 유수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이거 이제 뭐 뉴스가 아니고 끝까지 판다 비하인드니까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박현석 기자는 제가 알기로는 평소에 복권을 굉장히 많이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요즘에도 많이 저희가 보도를 한 거는 즉석 복권인데 저는 주로 로또를 로또 예. 자주 구매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이 당첨된 게 얼마입니까? 그런 것까지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뭐 많이 사셨나 해가지고 3등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3등이 얼마예요? 3등이 5개의 숫자가 맞아야 되는 거고 어. 그때 당시에 세금 떼고 한 100만 원 조금 넘게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네. 사실 복권하면은 좀 이제 나이 든 분들, 좀 어르신들이 한다는 뭐 제 편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젊은 이제 기자 유수환 기자인데 젊은 분들도 복권 많이 하나요? 어때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복권이 네. 1,000원이나 2,000원 정도로 되게 싸니까 음. 그냥 가볍게 뭐 선물 같은 거 줄 때나 어, 네, 이럴 때 좀 사는 로또를 편이라. 사서 줘요? 네, 로또도 그렇고 이제 저희가 얘기할 이제 즉석 복권 네. 이것도 많이 사는 편이죠. 그러니까 이 즉석 복권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국내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시장 규모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네.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전년 대비 한 41% 정도 그래요? 네, 매출이 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시장 규모가 복권이 6조가 넘어요. 1년에. 1년에 6조가 넘는데 물론 로또가 이제 대부분 한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즉석 복권은 비율은 작지만 그 성장세가 두드러져서 작년 한 28% 정도 그 재작년보다 더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기자, 그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한다고 하던 그런 즉석 복권 이런 거 보면 요즘에 유튜브에도 뭐 영상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네. 됐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을 텐데 한 유튜버가 이 복권 100개를 이제 무작위로 긁어서 보여주는 컨텐츠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동전으로 이 마크를 이제 지워서 같은 모양이 나오면 당첨이 되는 건데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긁는 거를? 맞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은 뭐 10만 원 당첨이면 뭐 성공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지금 2천만 원이 당첨되니까 된 거예요, 저게? 방송 중에 생방송 중에 실제로? 2천만 원이 되니까 이제 본인도 흥분을 약간 주체하지 못하고 네. 정말 이 오디오까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소리를 지르면서 저거를 라이브로 보고 있던 사람들은 되게 같이 흥분했을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그럼 네. 나도 이렇게 그렇죠. 긁어가지고 당첨될 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고액이잖아요. 2천만 원이면 네. 하나에 1,000원인데 이제 2천만 원이 당첨되는 거면 굉장히 큰 액수니까 나도 한번 사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바이럴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저걸 보니까 즉석 복권 한번 사고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저거는 2천만 원인데 20억짜리 당첨된 그 온라인 스트리머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요? 네, 실제 하다가? 작년 7월에. 어. 그래가지고 그때 복권이 더 많이 팔렸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 영상도 아마 준비돼 있을 거예요. 네. 보면은 이제 이건 스피토 2000 앞에 거랑 좀 다른 건데 이건 숫자가 이제 3개가 일치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당첨된 액수가 지금 약간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이고 본인이 당첨된 걸 보여주는 건데 20억짜리였어요 저게. 네, 무려 20억 원이 당첨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때 즉석 복권이 갑자기 인기가 확 늘어나면서 원래 1년에 이 제한을 두거든요. 복권 발행량을. 근데 저때 하도 많이 팔리니까 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그 제한을 풀어줍니다. 잠깐. 그리고 나서 재작년보다 이 즉석 복권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물론 이제 복권이라는 건 뭐 알겠지만 뭐 1등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고 사실 약간 또 사행성이 또 걱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보시는 분들 뭐 다들 되는 건 아니니까
잘 조절하시면서 자제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취재한 거는 5억 원짜리 1등 이제 당첨된 복권이 아직까지 뭐 누가 됐는데 안 찾아갔는지도 모르지만 아니면 안 나왔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다음 달 말까지가 수령 기한인데 그걸 안 찾아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직까지 그 한 장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겁니까, 기자? 네, 뭐 지금으로서는 사실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당첨금 지급 기한이 다음 달 말까지인데 네. 소비자 중에 누가 그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뭐 누가 샀는데 그걸 까먹고 아니면 실제로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저희가 보도한 대로 회수한 20만 장 그 안에 들어 있을 수도 있고 네.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 뭐 나중에 당첨금 지급 기한이 끝날 때까지 안 나오면 일단 소비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이제 돈을 받으러 안 온 건 아닐 테고 그럴 경우에는 사실 확률적으로는 그 20만 장 안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은 건데 그러면 그거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20만 장 긁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실제로 그 안에서 그게 나와버리면 복권위원회는 굉장히 곤란할 테니까요. 그렇겠죠. 그러면 아마 긁어보려고 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그냥 이제 당첨금 지급 기한 지나서 폐기를 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영영 미스테리로 남을 수도 있을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1등이 어디 있는지 굉장히 그 찾아다니는 과정 중에 재미있는 일도 있었는데 네. 이 취재 중에 이 소비자분들을 여러 만났잖아요. 화강 기자가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이게 보통은 이 그림 두 개가 맞고 그 옆에 액수가 써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 두 개가 일치하면 그 옆에 있는 액수를 주는 건데 네. 이 그림 두 개까지만 긁어보고 액수는 얼마인지 안 긁어보고 가지고 있는 분도 있었어요. 그죠? 그렇죠. 예. 정말 저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분이었는데 당첨 사실은 확인하고 이게 1,000원일 수도 있고 5억 원, 1등 5억 원일 수도 있는 그런 돈은 복권을 안 본다는 거군요. 네, 당첨금을 보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꽤 많은 걸 갖고 있었죠. 140장을 왜요? 당첨 그 사람들은 왜 그러는 복권을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죠. 도대체 왜 그렇게 이걸 긁지 않고 확인을 안 하고 있느냐. 네. 저 같으면 궁금해서 그걸 참지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은 실제로 그 140장 안에 1등 복권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복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부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긁지 않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저희가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다 긁어보셨대요. 네. 140장을. 나왔대요, 뭐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남은 그 20만 장 중에서 저희가 보도한 그 20만 장 중에서 1등 복권이 더 들어있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 거죠. 예. 혹시 뭐 이 방송을 보신 분 중에 58회차 즉석 복권을 사고 예전에 뭐 어디 매투 주머니 속에 넣어놨거나 안 긁었거나 혹시 좀 까먹고 계신 분들 있으면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사실 뭐 로또 20억짜리 나왔는데 그 당첨 기한이 지나서 안 찾아가서 결국 네. 국고로 들어갔던 이야기 저희가 또 전해드리고 저희가 있었는데 리포트를 했었죠. 황환 기자도 많이 뭐 긁어봤다면서요? 그게 이제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네. 난생 처음 긁어봤는데 이게 손맛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요? 손맛이요? 이런 말은 좀 예, 사행성을 그런데 주장하는 저희가 얘기가 저 굉장히 이제 우려된다는 점을 예.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 당첨 여부를 이제 확인하는 걸 저희가 손으로 이렇게 긁어서 확인하다 보니까 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이게 5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거다 보니까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행성도 굉장히 걱정이 됐는데 네. 또 중독성도 상당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고 또 저희가 그것과 관련된 뭐 정책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황 기자가 그때 갔다 와서 이걸 보도할 게 아니라 이 중독성에 대한 위험성을 보도해야 된다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단기간에 뭔가 느꼈던 것 같아요. 복권방을 지나갈 때 제 기분이 달라졌어요. 네, 정말. 달라졌다는 게 그 전에는 이제 복권방은 그냥 복권방을 지나가는 건데 길거리에 있는 하나의 이제 가게였는데 이제 지나갈 때마다 한번 긁어볼까. 왜냐면 이제 가격이 저렴하다면 저렴할 수도 있고 또 기대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도에 집중한 것도 이 기대값이지 않습니까? 이 5억 원 그리고 2,000원짜리는 20억까지 아까 이제 그 영상으로도 확인했던 것처럼 20억까지 굉장히 그 기대감이 마치 제가 당첨이 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을 들게 합니다. 저는 뭐 사실 뭐 로또를 이렇게 자주 사진 않고 뭐 좋은 꿈을 꿨을 때
가끔 한번 가보는데 저는 이런 거에 좀 안 맞아서 그런지 저는 2개도 맞아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저 가끔 로또를 사러 가보면 거기에 그 앞에 그 옆에 되게 작은데 옆에 앉아서 즉석 복권을 긁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근데 즉석 복권 허영 기자 많이 취재했다고 하니까 왜 지금 사람들이 즉석 복권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 즉석 그 부분에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로또는 어쨌든 토요일까지 방송이 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네. 뭐 그것도 이제 하나의 재미라면 재미일 수 있는데 액수가 실제로 당첨 금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서 당첨금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 재미를 이제 무시하지 못하는 거고요. 실제로 당첨금이 1등 당첨 확률이 네. 로또보다 더 높아요. 네. 높다라는 네. 게 뭐죠? 그 1등 당첨이 될 확률이 0.00002%거든요. 로또는 0.00001% 조금 넘어요. 그래서 이게 뭐 번개 맞을 확률보다 로또가 이제 당첨되기 어렵다고 하는데 네. 그것보다는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거죠.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그래서 그런 면도 이제 좀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고요. 복권을 예전에 샀던 입장에서 보면은 로또는 뭐 800만 분의 1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심지어 그 주에 안 나오면 2월도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즉석 복권은 이미 시장에 풀릴 때 딱 정해져서 풀리는 거예요. 뭐가 정해져서요? 1등 몇 장, 2등 몇 장. 그러니까 이번 저희가 취재한 58회차 같은 경우에 4천만 장 중에 비록 아직 한 장이 안 나오긴 했지만 1등이 8장. 그럼 500만 분의 1의 확률로 내가 1등이 될 수 있다. 로또 800만 분의 1보다는 얘가 작고 얘는 확실히 이 안에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즉석복권 매니아들이 또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요점 때문에 이 당첨이 몇 개가 1등이 나왔다라는 거를 실시간으로 복권방에 이렇게 게시가 되거든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고 그렇다면 이제 판매는 다 됐는데 지금 이제 58회처럼 판매는 다 됐는데 거의 다 1등이 됐는데. 안 나왔어요. 안 나오면은 이 1등 이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러면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는 로또보다 오히려 1등 당첨 확률이 그렇죠. 높기 때문에 더 이제 선호할 수 있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반대로 1등 일찌감치 나와버리면 그 회차는 사람들이 안 사는 거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그 회차는 문제라기보다는 네. 뭐 어쨌거나 복권위원회가 뭐 그렇다고 1등을 알고 있다가 그걸 늦게 풀 수는 없는 거고. 그건 실시간으로 뭐 얘기를 해준다면서요? 실시간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나오는데 그걸 보고 어떤 회차는 그래서 일찍 마감하고 그 다음 회차로 넘어가기도 그래요?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회차가 어느 정도 팔릴 때쯤에는 그 다음 회차가 이미 인쇄가 돼서 시장에 풀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로또 같은 거는 보면은 뭐 어디 어디죠? 뭐 산 아래 1등 많이 나오는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거기 가서 많이 사고 하잖아요. 즉석 복권도 그런 게 있습니까? 이제 명당이라고 하는 데는 1등 나오는 집이 로또나 있어요? 똑같이 이제 즉석 복권도 이제 명당이라고 하는 똑같은 기운을 받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1등이 아직 안 나왔는데 판매는 다 된 상황이 되면 주로 그 회차가 남아 있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1등이 아직도 안 나온 58회차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율이 저조한 데를 오히려 찾아다녀요. 거기는 남아 있을 거니까 그 복권이 1등이 뭐 안 나온 복권. 카페 같은데 온라인 카페 같은데 글을 올리고 우리 갖고 있습니다. 뭐 우리한테 오세요. 뭐 이렇게 실제로 광고성 글을 판매점주들이 올리기도 하고. 전국 곳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제주도, 강원도 뭐 이런 곳을 뭐 여행하는 경험 이렇게 가서 거기 이제 복권 그거 팔지 마세요. 제가 갑니다. 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또 복권에 진심인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네요. 근데 이게 궁금한 게 로또랑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즉석 복권 그리고 또 뭐 가보면 연금 복권 같은 것도 있잖아. 이걸 다 지금 한 군데서 다 발행을 하는 겁니까? 네, 그거는 제가 취재하는 과정 초기에 이제 파악을 해봤는데 복표라고 하는 게 일단 이 복권을 크게 아우르는 개념인데 복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복권위원회가 발행하는 복권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스포츠 토토. 뭐 스포츠 토토는 뭐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복권도 사실 처음에는 지금이랑은 발행 구조나 이 시스템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뭐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지자체가 관광복권이라는 거를 발행을 하기도 하고 엑스포 같은 행사가 있으면 지금의 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데서 또 발행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제각기 막 찍어대던 시기도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의 큰 틀을 갖추게 된 거는 노무현 정부 들어서 이걸 다 하나로 합치자. 이거 너무 난립한다. 그래서 하나로 다 합치자고 해서 그때 당시에 지금의 기재부의 복권위원회, 그러니까 그때는 기재부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총리실이었죠. 총리실이었죠, 그때는. 총리실 예. 산하의 위원회로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기재부 복권위원회에서 실제로 발행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직접 발행하는 건 아니고 정부가 이제 위탁을 줘서 민간 수탁 사업자가 대신해서 발행하는 형태입니다. 이 내용은 황학윤 기자가 세종시에 오래 있었고 기재부를 취재했으니까 좀 물어보겠습니다. 기재부는 아마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정부 조직도 들어가 보면 기재부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정말 방대하고 조직도 처음 보는 과 이름도 많고 그런데 왜 그 일 많은 기재부가 이 복권위원회까지 맡고 있는 겁니까? 이 복권을 통해서 얻은 수익금을 정부 정책 사업에 이제 기금으로 활용하기 때문인데요. 그 실제 판매금의 절반 가량은 정부 재정으로 들어갑니다. 정부 재정에서 여러 가지 재정 사업에 투입이 되는데요. 지자체로도 가고요. 또 그 밖에 체육진흥기금이나 과학기술진흥기금이나 또 근로복지진흥기금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분배가 되어서 기금 사업에 활용되고 그 기금 사업을 관리하는 곳이 기재부이기 때문에 기재부 산하에 복권위원회가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네. 그 나머지에서 관리 비용, 그러니까 수탁 사업자가 가져가는 7% 정도를 빼고 한 41% 정도만 세금까지 다 떼면 이 전체 판매 금액의 41% 정도만 실제 구매자들이 당첨금으로 받아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그 민간 이제 수탁 사업자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제 복권이 더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수수료가 더 들어오니까 그렇죠. 돈을 많이 버는 구조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안정적인 수익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계속 바뀌는 겁니까? 네, 이게 5년에 한 번씩 네. 새로운 수탁 사업자를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굉장히 수익률이 높고 네. 또 안정적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했습니다.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2003년에 처음 사업이 통합이 됐는데 1기 로또는 그 범양건설, 이 주축이 된 KLS라는 곳에서 수탁을 했는데 이게 판매액에 굉장히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로 대박이 났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이 그리고 또 로또 시행 초기에는 당첨자가 그때 1등이 400억 원 이렇게 그렇죠. 당첨률이 굉장히 높아서 인기가 붐이 굉장히 일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액도 높았고 또 판매액을 통한 수익금도 높았기 때문에 이 수탁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2006년도에는 정부가 그 수탁 사업자와 이제 소송전을 벌이기도 하고 너무 수익금을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수익금 논란이 있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기 수탁 사업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나눔 로또라는 이기 수탁 사업자로 바뀌게 되고 이게 유진그룹을 주축으로 했었던 컨소시엄이 이 수탁을 해서 3기까지 10년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다단계 사기 대부 조희팔 씨가 검거가 됐는데 이 김광중 부장검사한테 조희팔 측근의 돈이 수억 원이 넘어간 게 이게 나오면서 당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진그룹 오너 일가에 5억 원이 넘는 돈이 넘어간 게 이제 확인이 되면서 이게 적절치 않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선정된 4기 수탁자업자가 지금의 동행복권으로 좀 변경이 됩니다. 그게 반드시 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방금 이야기 중에 나온 사람이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김광준 전 부장검사라고 굉장히 많은 돈을 수억 원대 돈을 이제 수수한 혐의로 이제 구속 기소돼서 현직 부장검사가 구속 기소된 경우 뇌물검사라도 불리고 아직 형을 살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사면돼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재작년에. 이 복권 사업에서 또 이 검사 이름이 나오는 것도 상당히 또 의외네요, 유수환 기자. 네,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김광준 전 부장검사 사건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한도 끝도 없는 되게 긴 이야기긴 해요. 근데 저희한테 알려진 건 이제 언론 매체 통해서 옥중 인터뷰가 한 번 나갔었고 또 이제 그 김호수 전 검찰총장과는 연수원 동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절에 가석방이 됐었고요. 또 이제 한상대 전 검찰총장 시절에는 이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이었죠 당시에 등장하는 그 소위 검란 얘기, 그 검란 사건에도 이제 연루가 됐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서울법대 동기였던 이 최재경과 이 김광준 검사 사이에서 혐의 인정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문자가 오간 게 이례적으로 좀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됐었고요. 이 이야기는 좀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라서 좀 나중에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김광준 전 부장검사 사건으로 유진 오너 일가의 형제들도 이제 같이 기소가 됐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복권 사업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배경이 됐고요. 다시 이제 복권 얘기로 돌아오면 이 현재 4기의 이제 새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진그룹이 또
이 동양증권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도전을 했는데 이제 앞서 말씀했던 그런 논란으로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제주반도체 지금 이제 진행하는 복권을 하고 있는 4기가 이제 제주반도체 필두로 하고 있는 동행 컨소시엄 그리고 이제 인터파크 컨소시엄 이렇게 두 곳에서 겨루면서 이제 2파전 양상으로 진행이 됐어요. 사실 인터파크는 저희도 다 아는 이제 티켓 발권으로 굉장히 경험이 있는 업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되게 좀 유력한 후보로 올랐었는데 네. 최종적으로는 이 제주반도체 컨소시엄이 소위 말하는 이제 가격 후려치기, 그러니까 이제 수수료율 경쟁에서 최저가를 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쪽이 이제 당첨이 되면서 이제 동행복권 컨소시엄이 최종 4기 사업자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 수탁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수탁 사업이 이제 올해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사업자는 언제 선정하는 겁니까, 박혜석 기자? 네, 다음 사업자 안 그래도 지금 선정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과정을 코앞에 두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의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고 또 입찰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까봐 보도 시점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도 괜한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뭐 우선 협상 대상자라고 하는 그 선정 과정이 그제였나 뭐 발표가 됐을 겁니다. 그거 네네. 이후에 저희가 이제 보도 시점을 이렇게 잡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아직 1년이란 기간, 뭐 지금 1월 중순이니까 1년 기간이란 기간 남았지만 내년부터 시작할 5기 수탁 사업자 선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 취재한 내용으로 좀 돌아가 보면 이게 20만 장이 회수가 됐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즉석 복권에서 오류가 나서 20만 장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이제 회수가 된 건데 그 내용이 사실 뭐 지금은 전 처음 들었지만 당시에도 뭐 좀 일부 뭐 보도가 되고 뭐 자료도 나왔다면서요? 네. 그게 2021년도 네. 6월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됐고 9월이죠, 9월. 예, 9월에 이제 발생되고 그 다음에 네. 복권에 해명 대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일부 소비자 언론에 신뢰를, 대한 예. 네, 맞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소비자 신뢰를 위해 회수했다는 설명 자료가 나왔는데 또 아이러니하게 이 처리가 신뢰를 떨어뜨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게 9월인데 그 이후에 열심히 판매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판매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고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는 99.5%가 다 팔렸어요. 그 58회차가 네. 3,980만 장. 다 팔고 나서서 자료를 냈다는 거죠? 다 팔고 나서 이제 알려졌고 그다음에 이제 해명 자료도 됐고 그다음에 이 소비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네. 여기 이게 11월 4일 날 나온 자료고 11월. 여기 중간에 보면 99.5%가 팔렸는데 유사 문제가 신고 접수되고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문제가 될 것 같은 양을 다 회수를 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우린 괜찮다. 이런 해명 자료를 낸 거죠. 근데 문제는 어쨌든 저게 아직까지 1등 당첨금을 가져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 20만 장 안에 혹시나 1등이 아직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우리가 취재한 거는 그쪽 어떻게 보면 담당자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긴박하게 논의했던 내용, 우리가 그걸 좀 찾아내서 보도를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들도 모르는 겁니다. 그 안에 1등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근데 본인들의 얘기는 매 회차마다 평균적으로 40만 장은 안 팔리더라. 근데 이게 회수한 게 20만 장이니까 그 40만 장 안에 20만 장이 들어 있으니까 그냥 이거 그냥 회수해서 분리하고 안 팔아도 되는 거 아니냐. 왜 안 그러면 이게 저희가 그 오류가 발견된 시점에서 1,460만 장,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4천만 장 중에 3분의 1 정도가 이미 팔린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령 그 회차를 거기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서 다 덮고 다음 회차로 넘어가자니 이 앞에 팔린 1,460만 장에 대해서도 뭔가 적절한 조치를 해줘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 1,460만 장을 산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 나머지 2,500만 장을 없애는 거보다는 어차피 안 팔리는 이 40만 장 안에 있는 20만 장만 없애고 나머지를 파는 방법이 더 낫겠다라는 게 이제 복권이가 생각하는 당시로서는 최선의 판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이 20만 장을 소비자한테 내놨는데 시장이 풀었는데 뭐 운이 안 좋아서든지 뭐
뭐 연이 안 맞아서든지 그걸 소비자가 선택을 하지 않은 것과 아예 시장에서 분리를 시켜놓고 나머지를 파는 거는 엄연히 다른 얘기인데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근데 이제 뭐 앞서 이제 보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들도 되게 전전긍긍하면서 이걸 다시 푸니 많이 데이터를 고치니 많이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걸 봤을 때는 이 사람들도 그거를 다 알고 있었는데 다 알고 있었지만 이 40만 장 범위 안에 들어 있었고 기존에도 1등이 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텔레그램이나 메신저를 사용했다는 점도 그들이 굉장히 뭔가를 혹시나 나중에 일까지 생각을 하면서 뭔가 긴박하게 대화를 나눈 것 아닌가 하는 좀 추측하지 않을 수 있는 정황인데 네. 사실 근데 복권 사업이라는 게 사실 신뢰성이 생명이잖아요. 로또도 딱 파는 시간 정해져 있고 8시 몇 분이죠? 생방송하고 그래서 맞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 신뢰성이 가장 담보로 돼야 되는 사업인데 이걸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뭐 감사 같은 거 안 했습니까? 유상 기자? 네, 맞습니다. 사실 사건 이후에 감사를 하긴 했어요. 네. 저희가 이 보고서를 앞서 보도도 드렸는데 내용을 보면은 저희가 보도드린 내용 말고도 3번의 더 사고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만 2번이 있었는데요. 앞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2,000원짜리 복권 이제 동전으로 긁는 스피토 2000. 이게 5등 당첨 복권이 특정 번호대에만 쏠려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21년 1월에도 또 이 검증 번호가 오류가 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해 9월에 이제 저희 보도드린 그 검증 번호 훼손 문제가 발견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이걸 방지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좀 앞으로 생산 관리를 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오갔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다음 수탁 사업자부터는 이걸 이제 이원화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당첨 데이터를 생성하는 곳과 이 복권을 인쇄하는 곳을 한 곳에서 하거든요. 인쇄소 한 군데에서 하는데 이걸 이제 앞으로 분리시켜서 당첨 데이터 생성은 이제 수탁 그 협업자가 하고 그리고 이제 인쇄소에서는 인쇄만 하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검증성을 강화하는 방식을 채택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때 물어봤을 때는 감리 검증하는 그 과정도 좀 더 강화를 해서 지금은 뭐 이게 뭐 보도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 인쇄된 복권과 당첨 데이터가 동시에 넘어가야 정상인데 삭제가 되고 동시에 넘어가야 정상인데 이게 남아 있다가 그 데이터에 오류가 생기면서 발생한 문제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이 데이터를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뭐 보안 USB에 담고 기존에는 이렇게 CD로 구워서 이 복권 수탁 사업자한테 넘기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들도 되게 조금 더 엄격하게 조치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30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화광 기자 이번 취재하면서 좀 느낀 점 어떤 점을 좀 바꿔야겠다 생각한 거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뭐 이제 수익금이 재정 사업에 투입이 되고 하지만 또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공정하고 또 올바르게 또 신뢰성 있게 사업이 운영될 거라고 믿고 이 복권 사업에 이 복권이라는 게임에 참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수익금은 또 좋은 데 쓰이고 또 국가 재정 사업에 쓰인다는 그런 믿음도 있는 거고 또 이 게임 자체가 이 복권이라는 것 자체가 반드시 이제 우리가 기대한 그 금액에 또 투명하게 또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를 이 운영하는 수탁 사업자든지 아니면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복권위원회라든지 그 기대를 부응하는데 조금 더 기준을 높게 잡아서 엄격하게 사업을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기준도 높게 잡고요.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일단 무조건 알려야 되는데 네. 안 알린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3분의 1 정도 팔았는데 그 시점에라도 알리고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스톱을 시키고 알리고 네. 의견을 구하고 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정말 입을 다물고 나머지 3분의 2, 2,500만 장, 250억 원어치가 넘거든요. 소비자들은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샀고 마지막까지 1등이 안 나오니까 그걸 찾아다녔고 그 입을 다물고 있는 사이에 전체 99.5%가 팔렸으니까 저는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주 로또 샀습니까, 박 기자? 잠깐만요. 이번 주가 오늘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입니다. 아, 샀습니다. 이번 네. 주에. 초기에 샀습니다. 네. 당첨되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유수환 기자도 끝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밀실에서 논의를 했다는 것 자체에 저는 가장 이 보도를 하면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투명성이 좀 많이 담보가 되는 복권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복권을 사는 이유는 뭐 누구나 이제 1등에 당첨되기 위해서 이제 복권을 사는 건데 만약에 복권에 1등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건 정말 사기극이니까 이번에 이제 58회차 문제가 됐던 복권을 샀던 수많은 사람들, 1등 당첨에 꿈을 꿨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납득하고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당국보다 좀 친절한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판다 비하인드 박현석 기자, 황광 기자, 유수영 기자였습니다. 저는 김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